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 전망, 이대로 달러는 하락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 때 달러 인덱스는 103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의 흐름을 보세요. 103까지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101까지 올라갔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101까지 올라갔다 떨어졌고, 최근에는 100.5까지만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100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99.5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달러 상승과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이대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달러 하락과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와중에 어떤 경우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과거에 공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중간중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달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 5가지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대표적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요 감소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산유국들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유럽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흥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달러 유동성 축소 이슈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건 1, 사건 2, 사건 3, 사건 4 이 4가지 사건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증가 속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경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재개하면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확진자 수보다 경제 재개가 잘 이뤄질까? 이런 기대감으로 달러 하락과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를 재개해야만 고용이 증가되고 GDP가 회복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재개가 잘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경제 지표는 미국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률이 있습니다.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평소에 20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위기 때 680만 건으로 갑자기 증가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청구 건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기간이 10에서 17분기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침체 기간은 1에서 2분기 정도만 머물 전망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꾸준히 강조를 드려왔었습니다. 1에서 2분기 정도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죠. 즉 3개월에서 6개월만 있으면 경제가 모두 정상화될 거라고 사람들은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면 6주 정도, 한 달 반 정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의 증시 흐름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남은 4개월 반만 지나면 예전의 고용 상태를 회복하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정말 과거에는 진짜 고용 회복이 10에서 17분기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로 3에서 6개월 이 정도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2008년 당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의 증시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고 검은색이 미국의 다우지수입니다. 헷갈리신 분들은 파란색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봐주세요. 이러한 그래프는 현재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는 경제 위기 전 2007년 11월부터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1년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가도 1년 넘게 꾸준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주가 하락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변화율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피크를 찍고 하락하자 주가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 파탄이 매우 느리게 진행됐었던 만큼 경기 회복 역시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사태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고 검은색이 다우지수입니다. 주가가 피크를 찍은 2020년 2월 달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선행적으로 하락을 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피크를 찍자 주가는 V자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다가왔고 연준과 정부에서 대응도 빠르다는 증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과거 대비 10배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위쪽 링크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 4월 예상치는 16%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14.7%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상승을 불러왔었죠.
어쨌든 4월 실업률은 14.7%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침체 기간이 3에서 6개월 정도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실업률이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정상 수준인 4%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거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정당화되는 것이고, 만약 남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의 하락, 달러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률, 이러한 고용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빠르게 회복되는 고용 지표들로 보아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모든 상황은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경제 재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차 코로나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그때 가서 주식을 팔면 됩니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충격은 1차 충격에 비해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위기 때 미국 연준의 힘을 보셨죠? 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충격이 걱정되면 오히려 유동성 증가 쪽에 베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원유 소비국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원유 소비가 증가되고 국제 유가는 정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사건 2 산유국들의 갈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TI 유가를 보겠습니다.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WTI 유가는 지금 미국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덧 배럴당 20달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 더 이상 달러 상승을 불러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는 유가 하락의 문제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로나 2차 충격이 발생하면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언제든지 유가는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복되는 악재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혹시나 마이너스로 갈지라도 예전처럼 마이너스 40불? 이런 식으로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사건 세 번째, 유럽의 경제 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유럽 경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은 제대로 한 방 맞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흔들리자 유럽의 화폐인 유로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는 상대적으로 달러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화폐의 가치 대비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로화가 매우 중요하죠. 달러 인덱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로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달러의 강세를 유로화의 약세에서 찾고 있는 편입니다. 유럽의 경제가 안 좋아지자 유럽 중앙은행 ECB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유로화의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유로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시중에 풀리는 유로화의 공급으로 인해서 유럽의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면 유로는 다시 강세로 전환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무조건 하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유로화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따집니다. 일단 지금 유럽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나라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탈리아 상태가 안 좋아서 이탈리아에서 돈을 빌릴 때 그만큼 많은 금리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과 동일하고,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한 차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당시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멘트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전에 도입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증가하느냐 감소시키느냐, 이걸 중요하게 봤었는데, 라가르드 총재는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실망해서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상승과 유로화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독일 헌법재판소에 ECB 양적 완화 위법을 지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기사로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 PSPP가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양적 완화로 보시면 됩니다. 독일 헌재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경제 및 재정 정책과의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응한 통화정책 목표에 균형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따라서 그 결정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중앙은행은 각 나라의 분담금에 비례해서 각 나라의 채권을 사서 그 나라의 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재정이 후달리기 때문에 ECB의 분담금을 적게 낼 것이고 양적 완화 시 받을 수 있는 유로화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할수록 독일처럼 잘 사는 나라는 더더욱 돈이 많이 풀리고 이탈리아처럼 못 사는 나라는 더더욱 돈이 조금씩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태클을 거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분담금에 비례해서 돈을 풀지 않고 조금 더 못 사는 나라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방식 가운데 각 나라의 국채 잔액의 33% 이내에서 매입하고 ECB 자본 비중으로 매입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태는 독일이 유로존 통합을 내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재확인시켜줬고 유로존 분열에 대한 우려감에 유로화는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동시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채금리 보세요. 조금씩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악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둔감해지고 있고 이탈리아가 힘들어지면 결국 유럽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럽 자체적으로 돈을 풀면서 이탈리아를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유럽은 기축 통화국입니다. 언제든지 무한대로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건 네 번째, 신흥국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건 1, 코로나 사태. 사건 2,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신흥국의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신흥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 결과 이것은 신흥국의 화폐 가치 하락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발된 달러 강세는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을 불러오면서 신흥국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럼 신흥국은 또 금리를 내리고 화폐 가치는 또 떨어지고 또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또 신흥국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이게 무한 루프로 흘러가면서 신흥국의 경제는 점점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 브라질 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인 0.75%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브라질은 틈만 나면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죠. 이미 3월에도 0.5% 금리를 내린 적이 있고 이번에도 0.75%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에도 0.5%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브라질 화폐의 가치 하락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대비 헤아라의 가치를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급등주 차트가 따로 없네요. 앞서 설명드린 신흥국 경제 파탄의 무한 루프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흥국 전면적 위기 가능성 수그러들어. 지금 달러 강세로 신흥국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본 유출입니다. 그래서 IMF는 신흥국들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외국계 자본이든 자국 외환 보유고든 최소 2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가난한 77개국을 상대로 한 대출 상환 요구를 올해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G7은 민간 채권자들에게도 신흥국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다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겠죠.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언제 약세로 돌아서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신흥국이 얼마나 버티느냐, 이게 관건이라 봅니다. 저는 신흥국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이거 하나가 두려워서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달러만 들고 있기도 뭐하죠. 지금 이미 주가가 전 고점을 거의 회복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차트는 쌍둥이처럼 거의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시중의 달러가 계속해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쭉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앞으로 초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유럽에서 예를 들었듯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자국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 공급이 늘어났어도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회복을 한다면 다시 달러 강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달러 강세는 결국 글로벌 경제를 파탄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도 이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달러 흐름을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적당한 약달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것에 베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시라고요. 달러 상승과 하락에 무관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재테크 수단입니다. 이제 보유자분들은 즐길 시간입니다. 파리 타임! 저의 이번 영상은 주식을 매수해라 말아라 이런 의도로 제작된 건 아닙니다. 지금 달러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과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감히 예상드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시황과 주식 매매 타이밍은 멤버십을 통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